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을 위한 파워포인트 실무 활용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직장인을 위한 파워포인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위에 보시다시피 저는 IT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목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직장인 분들만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사실 파워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로 밖에서 파워포인트를 쓰실 때 어떤 방식으로 쓰실지는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좀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초 실습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샘플 폴더 아직도 계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강의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메모장이 있는데 이 메모장은 이렇게 제가 좀 이제 내용들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용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여러 기타적인 것들을 좀 이론성으로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또 소개하고 있는 요것도 다 파워포인트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또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 이제 1강에서는 실제로 이제 실무 활용을 좀 대비를 해서 프로그램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좀 설명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고요. 2, 3강과 4, 5강 이렇게 묶고 6강이 마지막 강의가 되는 그런 실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사실상 이제 2, 3강을 보고 4, 5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강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작하는 과정을 1, 2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4, 5강에서는 약간의 교육자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1, 2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밖에서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또 내가 진짜로 밖에서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이런 거 만들 때 참 도움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걸 들으니 도움이 된다. 약간 이 정도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위에 있는 이런 메뉴들을 알려준다라기보다도 실제로 이런 정말 그런 사례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도 보여드리면서 기능을 설명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다루실 줄 모른다. 그러면 이 강의를 사례로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강의에서는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알아야 될 것들을 실무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완벽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실무 활용을 대비해서 만드는 이제 엑셀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텝인 이제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인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글과 컴퓨터에 있는 한글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워드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 두 번째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건 사실상 이제 MS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상 이제 직장인분들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버전이 요즘 이제 사회에서는 밖에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쓰냐면 실제로 MS 오피스 2016이나 2019 버전을 아직도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이제 2021 버전이나 365 버전을 쓰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차이점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2021 버전은 일회성 구매를 통해서 한 10얼마, 20얼마를 줘야지만 한꺼번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365는 이제 구독 서비스라서 월마다 돈을 다달이 주고 하는 건데 사실상 2021 버전은 365 버전이랑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디 가서 MS 오피스 무슨 버전 쓰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요즘 거다 그럼 이제 2021 버전이라고만 얘기하시면 하면 돼요. 왜냐면은 그럼 365도 있던데 그건 뭐냐라고 물어주면 그건 이거 구독이랑 일회성의 차이점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니시면 아무래도 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들의 대개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쓰는 걸로 차이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제 뭐 아웃룩, 이제 액세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인 게 있거든요. 실제로 엑셀이 굉장히 1등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워드도 이제 문서 작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이용을 해요. 요즘에는 한글을 안 쓰고 워드를 좀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쓰는 거죠. 나머지 기타 쪽에서도 이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진짜 많거든요. 한 10개가 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무용으로 쓰는 건 사실 이 정도까지만 배워주셔도 괜찮겠죠.
자, 그럼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이제 진입하셔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로그인 하신 다음에 한번 가격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MS 오피스에서 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 파워포인트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요것도 이제 파워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막 그림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글자도 이쁘게 돼 있고, 제가 지금 첫 시작에 포문을 열었던 것도 파워포인트인 것처럼, 파워포인트는 이제 남을 위해서, 이제 남이라고 좀 하긴 좋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발표를 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요즘엔 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끔 발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파워포인트는 이제 다른 사용자에게 발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제로 글보다는 약간 그림과 도형, 표, 차트 등 이렇게 개체가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그런 걸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글들이 많으면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읽기도 힘들 거고, 그림이나 도형, 차트 같은 이런 개체들을 통해서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도 도식화된 것들을 좀 보고 약간의 정리와 요약,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서식이라고 하는 꾸밈을 통해서 좀 약간 좀 제작을 하셔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많이 좋겠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이유이자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파워포인트에서 미적 감각이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은 아니옵니다. 왜냐면은 뭐 미적 감각이 있더라고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거나, 난 미적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해서 못 만들거나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파워포인트 같이 제가 이제 글들을 좀 많이 썼는데 이런 모형 만들어도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저도 미적 감각이 없어도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좀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조금 잘하게 되시면은 이제 나중에 뭐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이제 활용을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반면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는 않으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 파워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봤습니다. 제가 뭐 더 적을 거는 있는데 이따가 적기로 하고요. 실제로 세 번째는 이제 수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파워포인트 이제 실무 예제 제작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걸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뭐 필요한 것들은 사실 뭐 진짜 나의 소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발표할 때 나의 소개인데, 이거는 약간 회사에서 내가 이제 나를 이제 광고하는 약간 좀 PR 같은 소개, 이제 피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약간 좀 테마를 좀 갖고 자기소개서를 만들 겁니다. 실제로 뭐 증명사진 같은 것들 필요할 거니까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고, 그리고 이제 표나 이제 차트나 이제 도형 같은 것들도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따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실제로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의 뭐 이제 좀 이제 그 서사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할 거고, 기타 나머지 분들도 필요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기소개서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지만, 실제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번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뭔가 이제 글 같은 것들이나 이제 약간 구성 같은 것들은 약간 좀 잡아놓을 것 같고, 두 번째 가서 약간 꾸밈을 보여드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었던 교육 자료 같은 거, 파워포인트 실무 예제 제작 두 번째는 실제로 교육 자료 제작입니다. 실제로 교육 자료 제작은 테마를 일단 먼저 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만약에 뭐 강사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뭐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교육 자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체육 선생님인데 뭐 몸 운동하는 거에 대한 자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제가 또 교육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증명사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예제 사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은 걸로 제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전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이제 강사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제가 제작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테마를 좀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르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그거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이걸로, 제가 지금 이걸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진짜 메인 화면이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좀 메뉴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원래 파워포인트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저는 파워포인트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새 프레젠테이션이나 새로 만들기 쪽을 누르시면 실제로 이렇게 텅텅 빈 화면이 정말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것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시면 서식 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식 파일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등록을 시켜놓는 건데, 이미 아니면 미리 만들어진 약간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약간 좀 간편함이 좀 높아지겠죠, 실제로. 왜냐면은 내가 일일이 빈 공간으로 내가 일일이 뭐 추가시키고 뭐 추가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식 파일을 이용하게 되면은 누군가 이렇게 조금 꾸며놨으니까 내가 이걸 가져다가 바로 쓰게 되면은 이 상태 그대로 내가 글만 바꾸고 말만 바꿔가지고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쵸?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뭐 저희가 서식 파일을 쓴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1부터 10까지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나 귀찮다 싶으시면 이렇게 간단한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팅할 게 있는데, 실제로 밑에 보시면 이제 옵션 쪽이 있어요. 이 옵션 쪽에서 파워포인트는 사실상 이제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좀 보여주는 게 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 쪽은 필요 없고, 이 저장 쪽을 가시게 되면은 PPT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실제로 이제 저장할 때 좀 저장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해가지고 날라갈까봐 이걸 좀 짧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가시면 내가 날라갔더라도 마지막까지 5분 전까지 만들었던 게 저장이 계속 되고 있을 거니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알려드릴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언어 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본 사용자 지정 쪽을 들어가셨을 때 웬만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뭐 그릭이나 뭐 녹음 녹화나 이런 것들도 없을 수가 있고, 개발 도구는 제가 이제 안 해놨거든요. 이건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것 빼고는 다 해놓는 게 좋습니다. 꾸밀 때 좀 좋거든요. 그것 좀 생각해가지고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는데, 고급 쪽은 좀 디테일한 설정들이 많아서 나중에 한번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한번 메인 화면을 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텅텅 빈 화면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좀 기초적으로 있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홈 쪽에 보시면 슬라이드라는 말이 있고요. 레이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 기본 단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파워포인트에서 하나의 화면을 의미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슬라이드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스타일이고, 보통 이제 밑에다가 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은 사실상 이제 모양 등을 잘 배치했다라는 뜻으로서, 실제로 파워포인트의 모양새를 변경하거나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실제로 주 제목과 부제목이 나온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를 눌렀을 때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의 레이아웃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일일이 꾸미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빈 화면으로 두고 나서 여기서 그냥 일일이 꾸미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제목 및 내용 같은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다가는 제목을 입력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 같은 거 넣거나 아니면 아이콘이나 워드, 스마트 아트, 그리고 비디오나 표 차트 같은 걸 넣어서 한꺼번에 틀을 조절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비화면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또 이제 좀 어렵게 진행을 하는 거고, 사실상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홈탭에서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고, 슬라이드를 추가하게 되면은 보통 레이아웃 형태로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저는 계속 비나면으로 추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 이런 단축키들이 먹히게 됩니다. 실제로 슬라이드 길이는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 같은 거 먹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버튼으로 키로 삭제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 모든 작업들은 마우스 우클릭으로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복제도 있고 새 슬라이드 추가하는 것도 있고 이제 구역 추가나 삭제 이런 레이어 변경하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글꼴이나 글자 바꾸는 것들 아니면 작은 버튼을 통해서 한꺼번에 창을 띄워서 바꿀 수도 있고 문장 다루는 단락도 마찬가지. 그리고 홈탭에서 도형이나 정렬 같은 건 신경 끄세요. 이제 딱 여기까지만 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무로 따지면요. 그리고 이제 삽입 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중요하죠. 파워포인트에서 이 삽입을 누르면 간첩일 정도로 얘를 신경 끄고 표,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배울 때 이제 차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디오 오디오 같은 것들도 많이 쓰이긴 쓰이는데 저는 제작할 때 5번까지는 좀 제작을 많이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기타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이콘이나 스마트 아트 그리고 이제 메모 머리글 바닥글이나 워드 아트 비디오 오디오까지는 6번으로 찾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렇게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기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6강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더 좋은데? 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기 쪽에서는 사실은 잘 안 해요. 그냥 낙서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낙서한 게 좀 신기한 게 도형으로 잡혀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냥 잠깐 기타 쪽에서 그냥 참고만 할 거고 잘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쪽에서는 보통 테마 설정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잘 안 할 거고 이제 크기나 이제 배경 같은 거 색깔 줄 때 할 때 제가 또 기본적으로 많이 쓰니까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전환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실제로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슬라이드에서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에 효과를 주는 친구들이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슬라이드 안에서 개체들의 움직임 효과를 낼 때 쓰는 건데 요즘 트렌드는 사실 전환과 애니메이션을 넣지 않는 게 사실은 트렌드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회사에다가 나를 광고하는 PR 스피치를 할 거고 스피치라는 안 썼네요. 스피치를 만들 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교육 자료를 제작할 건데 계속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결론적으로 약간 이제 유아나 아동 분들 이제 그 어린애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때는 이런 것들 좀 효과 같은 거 넣어주면 애들이 좀 좋아하고 그러겠죠. 테마에 맞게 움직일 거라 아무래도 이것도 기타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때는 이제 처음부터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이제 발표 시작이에요. 발표 시작이고,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내가 지금 있는 슬라이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이걸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안 할 거고요. 쇼 설정에서 내가 이제 펜 같은 거 색깔 바꾸거나 그런 등등 것들 알려드릴 거고, 나머지 것들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발표할 때는 가장 많이 누르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발표 시작할 때 F5키를 이제 눌러서 발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현재 슬라이드부터 발표 시작하는 건 또 Shift를 누른 상태로 F5번을 누르는 또 단축키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그 강의 문제 푸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제가 또 문제를 낼 예정이라 외우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자꾸 마우스를 누르면 좀 그러니까 약간 키보드 쓰는 맛도 좀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죠. 네. 녹음 녹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잘 쓰이지는 않는 친구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또 기타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레코드 때문에라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검토 탭, 검토는 제가 또 많이 들어오는 쪽인데 보통 맞춤법 검사, PPT에서 누군가에게 발표하는데 맞춤법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메모는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패스할 거고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방법 기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기 쪽인데 보기는 좀 중요한 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제가 아마 이거를
이거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끝낼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요거 중요하고, 요것들은 그냥 설명 정도만 하면 돼서, 요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기라고 있는데, 기본은 이거고, 개요 보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러 슬라이드, 슬라이드 노트, 읽기용 보기라고 이렇게 다 생긴 것들이 있는데, 보통 기본으로서 그냥 만들고 F5번으로 그냥 발표하는 이런 스타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냥 훅 넘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표시 쪽은 실제로 얘네들을 누르게 되면 만들기 좀 편해요. 눈금산이 이렇게 작아 생겨요. 그래서 미리수를 좀 맞출 수 있는데 이건 패스. 얘가 좀 좋아요. 눈금선. 얘네들을 하게 되면은 딱 라인에 맞게 점선에 맞게 할 수 있고요. 안내선 같은 것들도 있으면 딱 정중앙이 어딘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컨트롤 Z 같은 걸로는 절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0이 될 때까지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저는 이것만 씁니다. 눈금선 정도만 쓰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확대 축소는 사실 컨트롤 키 누르고 휠 조절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라서 패스하고요. 나머지 그건 쓰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제가 이 보기 쪽에 있었던 이 마스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또 이제 제가 결론을 또 짚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친구기도 하고요, 사실상. 일단은 슬라이드 마스터는 정말 뭐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이거를 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실제로 슬라이드에 개체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이라고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 또 들어가서 또 따로 해줄 게 있으니까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인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유인물 나눠주는 듯한 프린트물을 나눠주는 프린트물이니까 실제로 누가 보는 거냐면 다른 사용자가 보는 프린트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멀리서는 안 보이니까 실제로 유인물을 나눠줘서 저 지금 이런 거 발표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듯한 모습이고, 슬라이드 노트가 있어요. 슬라이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표하는 사람의 프린트물이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내가 이제 발표할 때 보통 PPT 발표할 때는 사실 프린트물 없이 이제 말로만 이제 막 해서 하는 건데, 내용이 좀 많으면은 실제로 슬라이드 노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안 봐도 되겠죠? 여기는 지금 마스터 쪽이니까 안 할 거라, 저희는 어차피 이것만 배울 거고요. 이거는 뜻만 알려드리는 거라 요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프린트밀이라 여기는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고 슬라이드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내 대사 같은 걸 적어 놓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여기까지만 남들이 보이는 거고 여기는 내가 보는 거라서 실제로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 내가 보고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참 좋을 만한 거. 그래서 발표할 때 보고하려고 사용하는 약간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좀 뜻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지금부터 제가 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도형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약간 좀 웃는 모습. 웃는 모습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제 넣으면은 좀 불편한 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실제로 내가 막 뭔가를 작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상자를 막 글씨를 막 작업해. 그러다가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이거 그림이랑 겹치네. 자꾸 막 그림이 막 움직이고 막 이것도 막 움직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동을 계속 드래그로 하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잡혀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를 그냥 슬라이드를 웃는 모습을 그냥 왼쪽 밑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움직이지 절대 마세요라고 이제 하고 싶은데 작업하다 보면 이게 쓱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불편하니까 이럴 때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탭이 따로 생기고, 여기서도 은근히 뭐가 있냐면 실제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가장 큰 게 있고 작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전체 슬라이드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게끔 해주는 거고, 1, 2, 3번 이렇게 적는 건 레이아웃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은 빈 화면 레이아웃만 쓰고 있죠. 그럼 우리는 사실 여기서만 지금 콘텐츠 두 개죠. 얘는 빈화면. 네, 빈화면 레이아웃에서만 이렇게 1에서 사용한다 보이시죠? 여기다가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하면은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도 실제로 이제 레이아웃을 내가 만들 수도 있겠고 실제로 마스터 삽입도 할 수 있는데 잘 안 쓰고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테마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경 스타일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배경 같은 것들 이렇게 꾸미는 거 많이들 하고요.
왜냐면 고정되게끔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도형에서 만약에 이렇게 도형 하나 만들어요. 도형 하나 이렇게 만들고 안에서 보이는 사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 주, 뭐 가나 컴퓨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여기다가 쓱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슬라이드 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지금은 움직이죠. 당연하죠. 마스터 쪽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움직이지가 않아요. 딱 박혀져 있어서 이 친구들을 복사본 이렇게 해도 계속 그대로 이렇게 박아버린 듯한 모습으로 쓸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지우고 싶을 때는 그냥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워주시면 싹 없어지죠.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도 이런 것들 제작할 때 꼭 제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탕화면이니까 바탕화면에다가 이제부터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바탕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만 만들 거고 제가 만든 완성본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고, 그리고 아마 다음 강의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강이나 3강이나 4강이나 5강에 보면은 이렇게 샘플 폴더에 여기에 아마 이제 예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강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부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